꼼꼼하게 대비하자 꼼대윤리 김선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1강 사회정의와 윤리 파트, 그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배적인 정의라는 것의 의미는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적 재화를 나누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롤즈와 왈처의 입장을 배워보면서 각각 제시했던 분배적 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의미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도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 롤즈의 정의로는 이 절차를 따서 절차적 정의 혹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기본 전제부터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즈의 정의론의 기본 전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즈에 따르면 사회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상호 협동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회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다 혹은 협력의 틀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협동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롤즈에 따르면 그런 협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의 협동체가 정의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 다 누구나 협동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굳이 이 협동에 왜 참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협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정의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롤즈에 따르면 정의의 역할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짓고 적절한 분배의 몫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적절한 분배의 몫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은 사회적인 기본적 재화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협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에 대한 내용을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즈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된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였고, 이 협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고 같이 협동하게 될까요? 룰즈는 이런 협동체를 이끌 누구나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정한 최초의 합의 사항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공정한 합의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정한 합의 상황이라는 거. 그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들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저와 함께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이 사회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탁자에 앉아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이 많은지, 자신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혹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과연 정말 사회 협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요 재능들, 능력들이 사회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생긴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능력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겠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합의하는 상황이 각각의 조건들을 아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들은 정의의 원칙을 탄생시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기적인 마음이 정의의 원칙을 변질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롤즈는 하나의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대책이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입니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타고난 우연적인 특성들을 모르도록 가려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합의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우연한 것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것에 반영되지 않도록, 반영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지의 베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롤즈에 따르면 이렇게 무지의 베일이 가려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하게 된다면
롤즈는 누구나가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칙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등한 원칙 입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즈는 이 평등한 원칙 입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합리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서로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뜻, 상호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뜻은 서로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등한 원칙적 입장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지의 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롤즈에 따르면 이 원칙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능과 사회적 계층적 지위와 같은 우연한 특성들에 대해서 무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한 특성들이 사람들의 정의의 원칙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 거죠. 그에 따라 롤즈는 이 무지의 배일의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럼 덧붙여서 이 무지의 배일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합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한 우연한 특성들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도 없다면 합의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롤즈는 우리가 우연한 특성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맞지만 우리들의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말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사회가 정의의 원리 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이론, 심리법칙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심리법칙이나 경제이론 같은 것들은 기출문제에서도 등장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등한 원칙적 입장, 무지의 배일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정의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즈는 평등한 원칙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 꼭 기억하도록 해요. 이때럼 참고로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본적 자유에는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사적 재산권이 있고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롤즈에 의하면 정의의 1원칙은 이러한 사회의 기본적 자유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한 자유라는 것은 그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즈는 여러분 2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롤즈는 이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갖게 될 불평등의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불평등의 범위를 설정했다는 것의 의미는 불평등이 지나치게 확산되어서 사회가 협동의 기능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2원칙이라는 거죠. 불평등의 범위를 설정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불평등의 범위를 설정하는 이 원칙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왕 쓰는 거 다 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 특히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때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을 사람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만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롤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사람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특정한 사람만이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이 의사와 국회의원이 갖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롤즈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원칙을 통해서 롤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게 됩니다.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면 그 이후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교대에 입학을 해서 교사가 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대에 입학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입학할 수가 있죠. 또한 대입 제도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어진다면 교대에 들어가서 교사가 갖게 되는 지위나 월급 이런 등등에서의 불평등한 차이들은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갔고 차등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 사람이 이후에 정말 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위와 월급을 누리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이 이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의 원칙은 롤즈에 따르면 분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치의 우선성을 가려줄 기준을 제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정의의 원칙에도 서열이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평등한 자유라는 것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희생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세 번째, 차등의 원칙 순으로 이 정의의 원칙의 순서가 매겨진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기본 전제, 평등한 원칙적 입장,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통해서 탄생한 정의의 원칙은 분명히 사회가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이 큰 역할을 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본 것이죠. 롤즈의 이와 같은 개념들은 이후에 시민 불복종에서 그리고 해외 원조에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의 기본 전제가 되는 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왈처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의 의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왈처에 따르면 복합평등이라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각각의 영역들의 가치들이 평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의 돈의 가치나 정치 영역에서의 권력의 가치가 하나가 하나로 전환되거나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또한 각각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거, 그걸 바로 복합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인기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대학도 가죠, 그쵸? 왈처에 따르면 이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영역에 침범을 하고 다른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들의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평등한 것 혹은 다원적으로 평등한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왈처에 따르면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분배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가치를 분배하는 분배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밌는 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에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왈처는 공동체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에도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예의와 예절을 중시하죠.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게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가치의 예시로는 돈이라는 것도 있고요.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명예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왈처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은 각 영역별로 다원화되어서 상이한 방식으로 분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돈이라는 가치를 나눠 가져야 되고, 정치 영역에서는 더 많은 투표수를 얻은 사람이 권력을 갖는 방식으로 정치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가 나눠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왈처는 각 영역별로의 가치를 나눠 갖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다양한 방식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경제 영역에서의 분배 방식이 정치 영역에 그대로 반영되면 어떨까요? 만일 국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국회의원은 과연 우리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렇게라면 왈처는 각각의 영역에 맞는 분배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의 단일한 분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왈처는 보편적인 분배 원칙보다는 다양한 분배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영역마다 각각의 가치를 나누는 방식을 지켜줘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왈처 개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편적 분배 원칙이라는 것은 위에 말하고 있는 롤즈를 저격했던 말입니다. 왈처에 따르면 롤즈가 제시했던 정의의 원칙은 단일한 분배 원칙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한 분배 원칙은 분명히 각 영역의 다양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왈처는 롤즈를 비판하고 다양한 분배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롤즈와 왈처가 얘기했던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은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롤즈와 왈처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생각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면 제가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